대통령의 지난주 발언이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예정인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이 세 사람 중에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가장 부합한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정부는 당이 만든 거잖아요. 정당 국가에서.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또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하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되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잘 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저 발언은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애매하다 아니면 분명히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어떻습니까? 향하고 있죠. 6월 3일 날 1주년 기념회견 때도 주어 없이 다 말한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고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고 당 지도부 행태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각각의 주어만 안 넣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걸 주어를 넣어버리면 바로 당무 개입이라고 할 테니까 그 주어를 못 넣을 뿐이지. 그걸 했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이게 내가 아는 정치문법과 다른데 순리랑 다른데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게 혹시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라고만 생각해도 당정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시기라고요 지금이. 근데 전혀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고 오늘도 실제로 저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네, 없으니까 대통령이 거듭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무 개입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혹시라도 정청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저런 발언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반기 드는 거다. 이거 여기까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청와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청와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정청 대표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 반기죠. 나 뭐 당장 생각이 달라 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보안사 요구권 문제나 보안사건 문제 가지고도 오늘 발언한 거 보면 굴하지 않겠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대통령은 상당히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워딩이 있잖아요.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잘 돼야 되겠죠. 예. 이건 희망이잖아요. 예. 본인 무력감을 느끼신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로 제가 한 줄 본 것 같은데 정무수석실에서 당에 뭔가를 얘기해도 이게 뭐 반응이 없다. 그리고 이게 대화가 안 된다.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다 보면 정청래 대표가 완전히 끄는 거 아니냐. 말 안 듣는다. 자, 저런 정도 상황이면 그럼 누가 당 대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 맞춰야죠. 그러니까 두 사람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하고 뭐 송영길 전 대표 중에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저렇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막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보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사람은 김민석 총리가 낫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낫습니까? 아니면 당원들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송영길 대표랑 김민석 총리는 약간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 같고 송영길 대표는 내가 알아서 하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알아주실 거라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은 또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통령께서 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원만한 그런 리더십을 갖춘 김민석 총리가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시는 거. 당선 가능성도 지금 현재는 김민석 총리가 제일 높죠. 네. 그리고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예. 두 자릿수 이상 나고. 근데 뭐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 뭐 이슈로는 보안사건, 그다음에 형식으로는 투표 형식으로는 1인 1투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1인 1투표로 뽑아도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 중에 1등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구조고 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정당과 이런 단임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 2년차, 1년에서 2년차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게 맞죠. 대통령 그 말하자면 그럼요. 예, 그거를 내걸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저 정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처럼 막 막무가내 정치도 모르는 사람 포괄적으로 막 그냥 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당에서 분명히 독자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수 야당이다. 뭐 포용 뭐 그거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주장 최대한 세게 하고 자기 지지자 최대한 결집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야 확산을 하기 위한 힘이 생기죠. 그러나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었다. 이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럼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요?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픈 거죠.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빌려야죠.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겨요. 그럴수록 용인하고 개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대통령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세 사람 중에서는 누가 포용과 개방의 책임자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포용하고 개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제일 적임자겠죠. 그러니까 김희택 총리가 포용과 개방의 가장 책임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노선에 대한 거듭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보면 이게 노선으로 보면 저게 아니라 우리는 민주진보 원래 오래전부터 같이 고생해온 동지,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옛날부터 같이 해왔던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해야 돼. 거기가 우리 울타리야.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럼 이 주장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말한 저 노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뭐 여러 의심이나 이런 걸 하도 주어 없이 나는 나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원래 저게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걸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 진영의 정체성을 더 강화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집권 여당도 그렇게 간 적을 내가 본 적이 없고 그게 이제 결과는 비참한 정말로 말로를 다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렇죠.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본인도 얘기를 하셨고 본인도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가치가 다르다고 무조건 배제하고 배척하고 가치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렇게 좀 폭넓은 포용력 있는 대통령을 가진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복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솔직히 대통령이 장동혁 같은 사람하고 저렇게 내란 집단하고 같이 뭘 얘기를 안 해도 국민들 많이 박수 칠 것 같아요. 저 집단 저런 모습 보면 국민 여러분 나 국민하고 직접 대화하지 내가 야당하고 대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도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박수 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뭐 야당 존중하고 대우하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 보고도 야당 가서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대통령 저런 생각 판단 옳다고 봐야죠. 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